자, 시켜봅시다. 좀 껐다가 있다가 시킬까? 질문 시작해보자고. 몇 번부터 해볼까? 1101번부터 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수용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토요일날 영상 안 본 사람들 빨리 봐. 자, 1101번 시켜볼게. 1부터 5까지 번호가 하나씩 적힌 5개의 축구공을 A1부터 A5로 적을 거야. 아니구나, 미안. 축구공에 적혀있는 번호는 1, 2, 3, 4, 5. 그리고 주머니에 적혀있는 기호가 A1부터 A5까지. 그래서 주머니 하나당 축구공 하나씩 넣는다는 건데, 내용이 뭐였냐면 1번 축구공은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A3에 넣는다. 1번은 A3에 넣는다. 어디까지? 1번은 A3에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축구공이 2, 3, 4, 5가 될 건데, 잠깐만 얘들아, 번호를 하는 것보다 번호를 개수 정리하면 편하지? 그럼 남아있는 주머니가 집중! 남아있는 주머니가 A1부터 A5 중에 A3에 사용된 거니까 A1, 그 다음 A2, 그 다음 A4, A5가 되는 걸 거야. 이렇게 남아있는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공은 1번 공은 사용이 돼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공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많이 얘들아? 응?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원하는 게 이 나머지 공들을 다시 맨 마지막 줄 읽어보자고. I번이라고 적혀있는 축구공은 AI에 넣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축구공에 적혀있는 번호하고 주머니에 적혀있는 번호가 일치하게 들어가면 안 될 거래. 맞지?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수용도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 수업했던 것처럼 이걸 선생님이 외워주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정답을 11가지로 적게 되죠.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 인원수가 1명, 2명, 3명, 4명, 5명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은 번호를 해볼까? 자기 번호가 아닌 것과 짝이 되는 경우의 수를 완전순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매칭해야 되는 물건의 개수 또는 사람의 개수가 사람의 인원수가 이렇게 될 때마다 경우의 수는 1명일 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경우 0가지 2명 자기 남의 것을 서로 맞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1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는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맞니 얘들아?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A3가 2를 가져갔다며. 여기다 내가 다시 그려볼게. A3, A1, A2, A4, A5에다가 1, 2, 3, 4, 5를 넣을 거야. 근데 A3가 가져갈 수 있는 건 1번 가져갈 수 있고 2번 가져갈 수 있고 4번 가져갈 수 있고 5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3가 1번 가져갔을 때 나머지 애들 주머니에 번호가 다른 공을 집어넣는 방법 수용도로 몇 가지 나온 거고 얘네들도 전부 다 같은 가지수만큼 나온 거거든. 근데 그 전체 가지수가 44가지야. 44가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어떤 특정 주머니 하나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수용도의 가지수가 11가지가 돼야 된다 얘기했지? 여러 가지 44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질문이 뭐였어? A3에 1번이 들어갔다며.
A3에 1번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를 매칭하는 방법이 11가지야. 그래서 외우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얼마나 좋아. 그냥 정답이 11입니다. 11. 선생님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외워. 자기 것,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맞바꿔서 매칭하는 방법. 그걸 수학에서는 완전 순열이라고. 완전 순열이라는 말은 몰라도 좋아. 그냥 내용만 기억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짝을 지어주는 방법을 계산을 원하는 어떤 경우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바꿔야 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는 물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솔직히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는데 바꿔서 가져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축구공도 한 개밖에 없고 1번 축구공 하나밖에 없고 주머니도 A라는 주머니밖에 없어. 그럼 이건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가 없는 거지. 왜? 지금은 같은 번호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0가지. 근데 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이거 축구공이 2개야. 번호는 1, 2. 주머니도 2개야. A1, A2. 그런데 이 번호랑 주머니 번호가 다르게 매칭하는 방법.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서로 맞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게 한 가지. 바꿔서 들어가는 방법 한 가지. 이것만 한번 더 보여줄게. 3명일 때 1번, 2번, 3번을 주머니에 넣을게. 그럼 1번은 A2 아니면 A3에 들어가야 돼. A2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주머니는 A1하고 A3지. 근데 A3는 얘를 담지 못할 테니까 여기가 A3를 담아야 되고 여기가 A1을 담는 한 가지. 얘가 A3에 담겼다면 주머니 번호가 1번, 2번이 남았어. 근데 2번은 여기 못 들어갈 거니까 여기가 1번 주머니, 여기가 2번 주머니가 사용되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서로 맞바꿔서 계산해야 되는 인원수 또는 물건의 개수가 3개일 때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안 나와. 그리고 4명일 때는 지난번에 그러던 문제가 4명짜리 아니었어? 1100번 문제? 1100번 문제가 그거였잖아. 그거 수영도로 계산해보면 9가지가 나온다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5명이야. 인원수로 따지면 5명이야. 근데 5명 중에 이미 1번 공은 A3에 들어간대. 그럼 남아있는 주머니하고 남아있는 공 번호가 이건데 역시나 얘네들도 번호가 다른 애들끼리 짝을 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3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다 좋아. 그런데 문제는 요거래. 요거.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걸 외우고 있었다면 이 각각의 경우마다 나타나는 전체 개수가 11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 정답이 11이야. 그래서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 정답이 아마 11이었을걸? 그래서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신 지금은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갑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주머니 번호는 1번, 2번, 4번, 5번. 공에 적힌 번호는 2번, 3번, 4번, 5번. 매칭해볼게. A1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1번 공은 이미 사용됐으니까 여기에는 2,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지. 2,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하자. 다시 위로 가. A1에 2번이 들어가면 A1에 2번이 들어가면 남아있는 공이 3, 4, 5야. 3, 4, 5. 2번이 들어갔을 때 지금 남아있는 공이 3, 4, 5, 주머니는 2번 주머니. 그러면 2번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전히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죠. 이 경우 되게 많으려나? 계속 가자. 그럼 봐. 2번, 3번 사용했으니까 4번, 5번 나왔거든? 4번, 5번 어떻게 넣어야 돼? 여기에 5번 넣고 여기에 4번 넣어주면 돼. 한 가지. 2번, 4번을 넣었을 때 남아있는 공 번호는 3번, 5번이죠. 3번, 5번. 여기 5번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5번을, 여기에 3번을 한 가지. 계속합니다. 2번, 5번이면 2번, 5번이면 3번, 4번 남았네. 3번, 4번 남았는데 여기 4번 못 들어가니까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들어가는 거 한 가지. 아유.
2번에 2가 들어갔을 때 끝났네. 또 간다. A1에 3이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가면 2번, 4번, 5번 남았어. 그런데 2번, 4번, 5번 중에 2번은 여기 못 들어가. 4번하고 5번만 들어가요. 다시 위로 와서 3, 4. 3, 4면 2번, 5번 남았지? 여기에 5번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5번을 넣어주고 여기에 2번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3번, 5번 사용된 거지? 그럼 2번, 4번 남았네? 여기 4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가 2번, 여기가 4번 들어가는 거 한 가지. 현재까지 찾은 거 5가지. 계속 가. 4번 넣어주면 2번, 3번, 5번 남아. 2번, 3번, 5번인데 2번, 3번, 5번인데 여기 2번 못 들어가니까 3번, 5번. 3번, 4번 사용했으니까 2번, 5번 남았는데 여기 5번 못 들어가니까 여기가 5번, 여기가 2번 한 가지. 4번, 5번 사용했으면 2번, 3번 남았지? 근데 주머니는 4번, 5번이 남았어. 2번, 3번하고 4번, 5번은 완전히 관련 없는 애들이니까 여기는 2가지. 여기가 2 들어가고 여기가 3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가 3이 들어가고 여기가 2가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자, 마지막 5번 들어갔을 때 2, 3, 4 2번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3번하고 4번 3번, 5번 사용됐으니까 2번, 4번 남았는데 4번 못 들어간다면 여기가 2번, 여기가 4번 한 가지. 4번, 5번 들어갔지? 4번, 5번 들어갔으면 2번, 3번 남았어. 2번, 3번은 아무나 들어가도 되니까 아까처럼 여기 2번 들어가면 여기 3번, 여기 3번 들어가면 여기 2번. 그렇게 해서 또 2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수용도를 푸는 거야.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야. 다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문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아. 그래서 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개수에 맞게 한 명일 때는 0가지, 2명일 때는 1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 그리고 5명일 때 44가지. 지금은 이것까지 포함하면 5명이야, 5명. 인원수로 따지면 5명이라고. 그치? 그래서 원래 출발은 여기 앞에 A3도 있었어야 돼. 그래서 A3가 1번 가져갈 때, 2번 가져갈 때, 4번 가져갈 때, 5번 가져갈 때 그 중에 요거 먼저 계산해보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전체가 44가지라면 이거 가지수를 44를 이 4가지로 나눠서 11가지만 말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다시 말하지만 수영도로 푸는 거 당연히 정상적인 풀이 맞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풀어내는 게 물론 맞아. 근데 외웠을 때는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정리할까?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수영도를 풀면 되잖아. 수영도를 쓰는 방법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직접 하나씩 다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주머니 적고 이 주머니에 주머니 번호랑 다른 공 들어가게 하나씩 천천히 찾아 나가다 보면 정답의 가지수가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외워서 풀어도 좋고. 그럼 넘겨볼게요. 안경 안 가서 실패 사진 찍어도 돼요? 앞쪽으로 와, 앞쪽으로 와. 뭐 사진 찍어. 앞으로 오면 되지. 이거 앞으로 와, 빨리. 아니 저 시력 안 좋아서 안 보여요. 앞으로도 안 보여? 네, 저 시력 0.1도 안 돼요. 한 찍어주면 어떡해. 자, 계속 갑시다. 161페이지 질문. 하민아, 책 꺼내야지 빨리. 이거 오자마자 누워있어, 얘.
자, 161페이지 기초문제들 질문 있는 사람? 자, 넘긴다. 162페이지 질문.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니? 페이지 질문 없는 거 맞아? 네, 24번. 자, 1124번 보세요. 8P R하고 2 곱하기 8P R-2하고 이거 하기 전에 순열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실게요. N, P, R 계산하는 방법 누구부터 시작해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 뭐지? 뭐라고? N 빼기 R? NPR 계산하는 방법이 누구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곱해 나가면 돼. 계속 곱하면 돼. 일씩 줄여 나가면서. 그런데 그 곱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R. 얼개가 되게. 그 얼번째 숫자가 이거라고 얘기했었죠. 이 개수가 얼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NPR이라고 하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얘도 보여줄게. 만약에 6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라는 뜻이거든 이게. 2명 줄 세라는 얘기야. 서야 되는 인원이 지금 6명이 있어. 그럼 6명 중에 2명만 뽑아서 줄 서야 되면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면 되느냐? 준비되어 있는 6명 중에 1명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가지수가 6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1명 섰으면 인원은 5명이 남았어. 그 5명 중에 1명이 여기 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부터 시작해서 곱하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지금 윤희가 물어본 저 문제는 8부터 시작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몇 개까지 곱해야 되는지가 지금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몇 개까지를 곱해야 되는지 나와 있다면 곱해야 되는 숫자 개수를 정해서 거기서 끊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 문제는 몇 개인지를 찾는 걸 묻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몇 개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계산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순열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었지. 계승을 써서 표현하는 건 뭐지? 팩토리얼 써서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어? 어? n 팩토리얼을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에 대한 계승을 여기에서 얘를 뺀 것에 대한 계승으로 나눠도 얘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외우면 뭐야? 얘들아, 이 개념, 공식,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지식이야.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지. 외우고 있어야 문제 풀 거 아니야.
외우자. 응?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겁니다. 왜? 내가 n부터 8부터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8부터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 계산했는지 몰라. 저기 어리라고 감춰져 있잖아. 옆에는 R-2로 감춰져 있잖아.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들 수학 시절 때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불가능해. 그래서 계승으로 바꿔서 풀 거니까 순열을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알고 있어야죠. 물론 순열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게 맞아.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계승을 써서 표현해야 되는 게 최선이니까. 그래서 갈 거야. 이거 보고 이거 한번 불러보자. 좌변 똑같이 불러준다면 몇 팩을? 8팩을. 8팩을 몇 팩으로? 8-R팩으로 나눠줘도 똑같은 정답이 나와. 설명할게. 분자 쪽에 있는 8팩은 뭐야? 8부터 7, 6, 5, 4, 4, 1을 다 곱한 거. 분모에 있는 8-R팩은 뭐야? 8-R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하나씩 줄여서 다 곱한 거. 그렇게 계산해도 8R이라는 계산이 끝나게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5변도 똑같이 가. 2 곱하기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누구를 똑같이? 8팩토리얼을 누구로? 실판 보고 대답할 준비해. 누구로 나누면 돼? 여기서 여기 뺀 거. 뺀 게 얼마인데? 10 마이너스 R이죠. 여기서 얘를 뺀 게 10 마이너스 R이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그럼 갈게. 좌변에도 분자 쪽에 8팩, 우변도 분자 쪽에 8팩 약분하면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 8-R하고 10-R 좀 봐봐. 얘는 8-R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한 거고 얘는 10-R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한 거야. 8-R하고 10-R 중에 누가 더 크지? 8-R하고 10-R 중에 누가 더 커? 10-R이 얼마큼 더 커? 2. 그럼 잘 봐. 이 10-R팩이라는 게 누구냐면 선생님이 적어볼까? 10-R팩은 10-R부터 여기다 1 뺀 거 9-R 1 뺀 거 8-R 1 뺀 거 7-R 그렇게 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한 게 10-R에 대한 팩토리얼 계승이거든. 맞아? 이 지금 분모를 선생님이 풀어 적으면 이렇게 돼. 10-R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대답처럼 10-R이 8-R보다 이만큼 더 큰 수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두 번만 빼면 여기에 있는 8-R이 나타나는 게 보이니? 이걸 뭐라 불러? 선생님이 밑줄 친 걸 뭐라고 부를 수 있지? 이 밑줄 친 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8팩토리얼? 아니에요. 8팩토리얼은 8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간 게 8팩토리얼이잖아. 얘는 누구부터 시작한 거야? 8-R. 얘는 8-R 팩토리얼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여기 분모 있는 10-R 팩은 누구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에다가 얘까지 곱한 거. 그런데 이쪽 분모에도 8-R 팩이 있고 이거 바꿔서 표현해보니까 10-R 팩에도 8-R 팩이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약분이 돼서 사라지는 게 맞겠지. 다 사라져. 그럼 결국
좌변은 다 사라지고 1밖에 안 남아. 우변은 2에다가 봐봐 8팩 날아갔지. 10-r팩 중에서도 요 뒷부분은 약분돼서 사라졌어. 누구만 남았느냐? 얘만 남았어. 이렇게. 천천히 봐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거 외우지 않은 친구들한테 선생님은 뭐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걸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선생님이 예를 막 들잖아. 예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지. 아니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그 넓이를 구해야 되는 학생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걸 몰라. 그럼 나는 그 학생한테 그 넓이가 8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 같은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가지고 문제 정답을 풀려고 말하는 거랑 이 수열 문제를 풀 때 수열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니? 정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걸 모른다고 쳐봐. 그럼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넓이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말 그대로 그냥 공식이야, 공식.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라고. 왜 안 외워? 외워야 된다니까. 한 번만 더. 순열은 분명히 선생님은 웬만하면 이렇게 풀 거라고.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가 힘들어. 여기가 몇 개인지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만약에 여기가 4개야. 그럼 내가 숫자 4개만 곱할 거고, 여기가 5개야. 숫자 5개만 곱할 거야. 여기가 1이야. 그럼 숫자 하나만 적을 거야. 여기가 만약에 6이었으면 숫자 6개 적을 거고. 근데 지금 몇 개를 적어야 되는지를 문자로 감춰놓는 바람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순열을 또다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팩토리얼, 계승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똑같이 적은 거야. 그냥 8팩을 8-r팩으로 8팩을 8에서 r-를 뺀 10-r팩으로 나눠주면 8pr이랑 8pr-a가 다 계산이 돼. 그리고 저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건데, 보니까 양변에 분자 쪽에 똑같이 8팩이 있어. 그럼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분모 쪽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10-r팩을 선생님이 한번 다 적어봤거든. 10-r팩을 다 적어보니까 이 좌변에 있던 분모 8-r팩과 10-r팩을 펼쳤을 때 그 뒤쪽 부분이 똑같이 8-r팩으로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약분을 했다고. 그럼 여기도 약분이 되는 거야. 이것도 약분이 되는 거야. 근데 약분이 됐지만 이것까지는 사라졌지만 얘는 남아있을 거잖아. 무슨 자리에? 분모 자리에. 그 남아있는 거 분모 자리에 적은 거야. 똑같이. 이제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이거 분자 쪽으로 넘겨주면 10-r하고 9-r을 곱한 게 2가 된다는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1차이 나는 수거든. 1차이 나는 수 2개 곱해서 2를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는 거 아니야? 2 곱하기 1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저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괜히 스스로들 바보가 되지 말자. 어?
자, 62페이지 질문 더. 숙제를 또 잘 안 한 건가? 안 한 거겠지? 자, 그럼 넘길 건데 넘기기 전에 1127번 그냥 한 명 찍어서 물어볼 거야. 빨리 문제 다시 봐봐. 그리고 설명할 준비해. 1127번. 자, 물어볼게. 1127번 누가 한번 해볼까? 가온아, 한번 설명해 볼래? 지우 한번 설명해 봐. 정류장이랑 내리는 정류장 색깔이 음. 32개니까 정류장과 내리는 정류장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를 선택해야 돼서 MP2나 132가 나오는 식을 세우면은 N-1이 N-1이 132가 되는 거죠. 그렇지. N-2가 자, 지금 지우 말처럼 1127번 보면 내용 어려운 거 아니야. 정류장 몇 개의 정류장이 있대, 얘들아? 정류장 몇 개 있대? N개가 있대. 어? 아, 뭐 도농역이든 동화구역이든 금곡역이든 뭐 돌다리역이든 뭐 이때 하여튼 정류장이 지하철이야 뭐야? 버스구나. 아무튼 버스 정류장에 N개가 있어. 근데 문제 보니까 정류장을 택할 거야. 뭘 택할 거냐? 이 N개의 정류장들 중에서 타는 정류장하고 내리는 정류장을 정할 거랍니다. 아, 그럼 정류장에 N개가 있잖아. N개 중에 타는 정류장 하나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N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타는 정류장 정했어. 이제 내리는 정류장 정하면 돼. 타는 정류장 빼면은 정류장의 개수가 N-1개 남았죠? 그 남은 N-1개 중에 하나 정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문제가 말하는 정류장들 중에서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을 정하는 노선을 정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지. 어디서 탈 건지, 어디서 내릴 건지. 지금 지우가 설명을 아주 예쁘게 했지? NP2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런데 문제 풀 때 이거 안 해도 돼. NP2라는 말 안 써도 된다고. 물론 이거까지 쓰면 더 좋겠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타는 곳과 내리는 곳 정하라는 거잖아. N개 중에 한 개씩 뽑아서 타는 곳 정하고 내리는 곳 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132가 된다는 풀이해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봐 좀 조심스럽게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도 풀 수 있는 문제라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한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할까? 중학교 2학년 때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들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야. 순열이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얘들아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어차피 이거 자연수잖아. 그리고 이 두 자연수 1차이 나잖아. 1차이가 나는 두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 곱해서 132 만드는 방법. 계산 빠른 친구들은 12 곱하기 11이라는 거 금방 놓치셨을 거라고. 그래서 n이 10이야. 문제에서 말하고 있던 정류장의 개수가 12개였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식들은 좀 반드시 외우고. 자, 163페이지 35번. 몇 번? 35번. 1135번 35번. 가볼게. 자, 145번 가보자. 그리고 같이 일렬로 놓여있는 8개의 의자 4명, 이 의자에 4명이 동시에 앉을 거래. 그럼 그렇게 되겠네. 4명은 앉고 4개의 의자는 빈 의자가 되겠구나.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두 사람도 이웃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도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4사람 모두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붙어서 앉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거든. 아이고 하민아 졸리면 잠깐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서.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있죠.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이웃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시영아, 이웃하는 것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웃하는 거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나중에 마지막에서 맞아. 그걸 이용해 해주면 돼. 그럼 얘들아, 지금 의자가 8개가 있어. 그런데 의자 8개에 4명이 앉을 건데 4명이 이웃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이 문제를 실파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지금 그림처럼 의자가 일렬로 8개 놓여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생님 봐. 의자가 지금 8개가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의자가 다 헝클어져 있는 거야. 의자가 나열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의자 8개가 마음대로 있어. 됐어? 거기서 4명이 의자 1개씩을 가져가. 그럼 몇 개 의자 남아있지? 4명이 의자 1개씩 가져오면 몇 개 의자 남아있어? 4개의 의자가 남아있어. 그런데 그걸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봐봐. 여기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자 4개를 가져갔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의자에 사람들이 앉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8개를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웃해야 된다고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웃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빈 의자부터 세워주는 거야. 지금 방금 시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무조건 마지막에 세우는 거거든. 됐어? 그럼 빈 의자 4개 나열한다. 빈 의자 4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게? 얘들아, 빈 의자 4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지? 이거 몇 가지일까? 얘들아, 이게 빈 의자야 지금. 사람이 아무것도 앉지 않을 빈 의자. 빈 의자 4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게? 24가지? 24가지? 지금 지우처럼 의견을 내. 의견을. 만약에 민규, 예서, 그리고 선생님, 시영이까지 4명이 줄을 선다면 24가지가 맞죠? 첫 번째 올 사람 4명 중에 한 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4가지. 4팩토리얼까지가 맞아. 순열로 표현하면 4P4가 맞고. 그런데 지금은 24가지가 아니야. 왜? 다 똑같으니까. 아, 생각을 해봐. 완전히 똑같은 의자인데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오는 게 구분이 되겠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결론 말해볼래? 몇 가지일까 이거? 의자 4개 일렬로 놓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냥 일렬로 늘어뜨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 누가 왼쪽으로 하네, 누가 오른쪽으로 하네, 빨간 의자, 노란 의자, 아니면 동그란 의자, 네모난 의자, 그렇게 구분이 된다면 구분을 해냈겠. 미안. 표현을 달리 했겠지만 지금은 어떤 누가 어떤 의자인지 구분을 절대 할 수 없는 네 개의 의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두 번째, 누가 세 번째, 누가 네 번째가 전혀 구분이 안 돼. 그냥 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한 가지. 의자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 24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계속할 거야. 이거 왜 먼저 세웠어? 얘 먼저 한 이유가 뭐 때문이지?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기 때문에? 사람이 앉을 때 그 앉은 사람들끼리 뭘 하면 안 되니까?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제일 마지막에 세울 거라고. 그럼 누굴 먼저 세워? 사람들이 앉게 될 의자 말고 사람들이 앉지 않을 빈 의자 먼저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네 명이 누구지 알아? 선생님 이름 마음대로 정할게. 네 명이 누구냐? A, B, C, D가 현재 자기가 앉을 의자를 한 개씩 들고 있거든. 맞아? 그걸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의자들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 거지. 문제가 함정이 있어. 그림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의자에 사람들을 앉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의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웃하지 않게 앉힐까를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의자에 사람들이 앉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헝클어져 있는 의자들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직접. 그럼 가자. 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5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죠. B가 들어갈 자리는? B가 들어갈 자리? 4자리. C는 A, B가 들어간 자리를 제외한 남아있는 3자리 중에 하나. D가 들어갈 자리는 2자리 중에 하나. 그러면 생각해봐. 그렇게 되면 진짜 A, B, C, D 사이에 무조건 빈 의자가 들어가게 될 테니까 문제가 원하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겠다. 이게 몇 가지 나오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빈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 곱하기 그 사이에 사람 4명을 집어넣는 방법.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좀 더 깔끔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야. 대기합시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럼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선생님이 한 문제만 더 아무나 지목해서 물어볼 테니까 1132번 빨리 문제 다시 읽어봐. 그리고 설명할 준비하세요. 1132번. 그리고 꼭 기억해. 아까 순열 계산은 공식도 외우지 않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
순열 문제들 중에서도 지금처럼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이웃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영이가 대답해 준 것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무조건 먼저 세워놔. 무조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배열을 하고 나열을 하고. 그럼 1132번 풀었던가? 아닌가? 자, 문제는 다 했지? 지금 전체 인원 몇 명이지 얘들아?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4 더하기 N명, N 더하기 4명이야. 맞습니까? 하민아, 이거 한 문제만 더 하자. 아이고, 참. N 더하기 4명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누가 이웃해야 된다고? 어른, 그럼 누구 먼저 세워야 돼? 어른부터 세우는 거 맞지? 이거 누구랑 할까? 민규야. 제일 먼저 누구부터 세운다고? 어른 4명부터. 어른 4명의 이름을 A, B, C 들어갈까? 어른 4명 세우는 방법 몇 가지? 24가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민규야.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윤이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어른 4명 먼저 세웠어. 뭐 할까 이제? 아 뭐라고? 어린이? 어떻게 세우는 건데? 예서야 어떻게 할까? 네. 이거 경우에서 우리 출신 유미잖아요. 거기서 빼면 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체 인원을 일렬 세울 건데 어른이 붙어 있어야 돼서 어른 먼저 세워놨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야? 어른이 지금 민규 말대로 서 있어. A, B, C로 서 있는지 A, B, D, C로 서 있는지 B, C, A, D로 서 있는지 뭐 D, C, A, B로 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른 4명이 서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서 있는 어른들을 몇 명으로 간주하고? 한 명으로 간주하고. 이게 중요하지. 얘네들을 절대 이제 떨어뜨리지 않아. 그래서 어른들 먼저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린이 아이들하고 같이 줄을 설 건데 아이들하고 줄을 설 때도 이 어른 4명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한 명처럼 놓고 볼 겁니다. 여기에 아이들 몇 명이 있는 거지? 아이들 몇 명이 있는 거야? N명이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칠판 보고 이거 몇 명이야? 내가 줄 서야 되는 인원은 그러면? 지금 이거 몇 명으로 생각하고 줄 서야 되는 거지? N? 얘들아 이거 몇 명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N 플러스 1명으로 생각. 원래는 인원이 N 플러스 3명은 맞는데 이 서 있는 어른들 4명을 한 명으로 볼 거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른이 같이 줄을 설 때 준비되어 있는 인원수가 N 더하기 4명이 아니라 N 더하기 1명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그 N 더하기 1명을 줄 서는 방법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되는 거 맞니? 맞아? 아니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어른 먼저 세우는 게 24가지. 그리고 그 세워놓은 어른들을 한 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세우는 방법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까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산한 게 몇 가지가 나온다는 문제였어? 5, 7, 6이 나온다는 문제였어. 이거 24로 나오면 얼마지?
맞아.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24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24, 24 곱해서 576이 나올 테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의 계승을 계산하기 24. 24 몇 팩토리얼 같은 답이지? 4팩. 그러니까 얘가 4팩이 되려면 n은 얼마? n은 얼마? 3이 돼야 된다 볼 수 있었던 거죠. 요거까지만 풀게 놓고 잠깐만 씁시다. 수고들 했어. 오늘 만나요? 나윤이 지금 한번 연락해보려고 어머니한테 문자가 있길래. 일어나자. 자, 우리 읽어봅시다. 164페이지. 전부 164페이지 볼까? 기운 좋네. 먼저 질문부터. 몇 번? 이거 풀었어? 해보자. 1143번 보세요, 전부.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가 있대. 한 자리 자연수 6개가 있대. 이건 이해돼?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겠네. 그들 중에 6개의 자연수가 있답니다. 근데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순서대로 나열할 때, 자, 문제 조건이 나와 있네.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들어와야 된대. 아니, 뭐야, 민서가. 왜 지금 와? 아니, 왜 지금 왔냐고. 무슨 밥을 먹었는데? 아니, 학교 5시에 끝나서 밥을 먹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늦게 왔어요. 다시 가.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없대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32가지이다. 자, 시작할게. 한 자리 자연수 6개가 있는데 문제 내용 보니까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홀수가 와야 된다. 그럼 이 문제의 시작은 6개의 자연수, 칠판 봐, 선생님 봐, 이제 6개의 자연수들 중에 그냥 6개가 아니라 그들 중에 짝수가 몇 개 있고 홀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해볼게. 6개의 자연수가 있긴 있는데 홀수가 몇 개인지 짝수가 몇 개인지를 구분할 겁니다. 됐니? 누구를 문자로 적을지 좀 이따 정할게. 만약에 홀수의 개수를 n개로 적는다면 짝수의 개수는 6-n개. 내가 문제 풀 때 짝수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면 짝수를 n으로 잡는 게 유리하겠지. 그럼 그때 홀수의 개수가 6-n. 이거 좀 이따 문제 더 보고 선택할 거야. 둘 다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홀수의 개수를 가지고 막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설정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를 테니까. 그런데 문제를 읽었지만 그 문제가 짝수의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주된 풀이가 된다면 나는 문자를 이렇게 잡지 않을 거고 얘처럼 잡을 거야. 그래야 짝수의 개수를 n개라고 하는 간단한 문자를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해질 테니까. 이해되니?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지? 원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대? 적어도 한쪽 끝이. 그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네. 끝이 홀수가 왔으면 좋겠대.
그럼 볼래? 첫 번째 왼쪽 끝이 홀수 6개였지. 여기가 짝수.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게 뭔 말인데 한쪽 끝만 홀수가 돼도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여기가 짝수 그리고 여기가 홀수. 아니면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랑 이거 찾아가지고 더해주면 돼. 그게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야. 맞지? 그런데 좀만 더 생각해볼까? 이거 말고 양쪽 끝에 오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지금 우리가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 나머지 하나가 뭐죠? 양끝 모두 짝수가 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직접 세 가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를 직접 찾아서 더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전체 경우에서 양 끝 모두 짝수가 오는 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럼 한 번의 계산이 끝나는 거지. 아까처럼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 왼쪽이 짝수, 오른쪽이 홀수. 왼쪽과 오른쪽 끝 모두 홀수가 오는 경우를 찾아서 더해도 되지만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경우는 이거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쪽 끝 모두 짝수가 오는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그럼 가자. 전체 숫자 몇 개 있었어? 6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6팩토리얼까지. 이게 계산되면 720까지가 되는 거지. 6팩토리얼까지 해서 뺄 겁니다. 뭘 뺄 거냐? 여기 짝수, 여기 짝수, 그리고 중간에 6개니까 4개 더 나열. 이걸 뺄 거야. 이것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체 6팩토리얼 가지 중에 이렇게 생긴 모양만 아니면 이걸 만족하는 정답이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 그럼 선생님 짝수 가지고 문제 풀게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잡을 거냐? 짝수의 개수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편해 보이니까 짝수의 개수를 n개, 홀수의 개수를 6-n개라고 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 순서 정할게. 순서. 포인트가 뭐야? 양쪽 끝 모두 짝수가 오는 게 포인트니까 첫 번째 계산은 여기에 짝수 넣는 방법. 두 번째 계산은 오른쪽 끝에 짝수 넣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산은 여기 중간에 4개의 숫자를 끼워 넣는 방법. 이렇게 해주면 양끝 모두 짝수 오는 설정을 해줄 수 있지. 가자. 짝수 몇 개로 났지 지금? 6개 중에 짝수 몇 개로 났어? n개로 났어. 그럼 6개 중에 짝수 n개로 났으니까 여기 짝수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지금 자연수가 6개가 있어. 6개 중에 짝수의 개수가 n개야. n개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n개야. 그 짝수들 중에 여기다 짝수를 넣을 거라고. 여기 짝수 넣는 방법 몇 가지야? n가지겠지. 맞아? n개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 곱하기 여기 짝수 넣는 방법은 여기에 짝수 넣는 방법은 몇 가지? n-1가지. 생각해봐. 지금 6개 중에 짝수가 몇 개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n개로 놓은 거야. n개라고 놨어.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짝수가 3개가 있어. 3개. 이렇게 짝수가 3개 있다고 해봐. 이 3개 중에 여기 짝수 넣는 방법이 셋 중에 하나잖아. 셋 중에 하나 넣었으면 2개 남았겠네? 둘 중에 하나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짝수의 개수를 n개로 놨으면 n개의 짝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n가지. 짝수 하나 썼을 테니까 남아있는 짝수의 개수는 n-1 될 거거든. 그 짝수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n-1가지. 이렇게 짝수 넣고 짝수 넣고 끝났어.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얘들아?
여기 짝수 넣고 여기 짝수 넣었어. 숫자 몇 개 남았게? 어? 4개 남았지?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지만 6개 중에 어쨌든 짝수 2개 쓴 거잖아. 그럼 짝수가 남았는지 홀수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개 남아있는 거 맞죠? 그 4개를 여기에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가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4개는 순서대로 배열해주면 돼. 중요한 게 뭐야?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게 중요했던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짝수 넣는 거 먼저 해주고 남아있는 숫자는 그냥 여기다가 팩토리얼로, 계승으로 연결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다. 그래서 720까지 빼기 이거 424죠? 그리고 거기다가 n 곱하기 n-를 계산한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근데 그 정답이 432가지가 나와야 돼. 이것만 계산하면 끝난 거야. 어차피 개수가 6개밖에 안 되니까 n도 꽤나 작은 숫자일 거야. 계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할게. 암산을 하자. 432 넘기면 뺐을 때 280 아닌데? 어서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지? 432 넘겨주면 288가지? 288 맞구나. 288 그리고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 24로 나눠주면 12.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요 값이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저건 또 2차 방정식 푸는 전개해서 푸는 거 아니죠? 어차피 자연수가 정답일 거라서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으로 12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n은 4라고 말해주면 되겠어. 근데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질문. 누구의 개수 찾는 문제였지? 홀수의 개수. 근데 지금 난 누구의 개수 찾은 거야? 짝수의 개수를 찾은 거야. 왜? 문제 풀 때 짝수를 문자로 잡는 게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짝수를 문자로 잡았다고. 그럼 짝수가 4개 나왔으니까 질문이 홀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였다면 몇 개로 대답한 게 맞겠어? 정답 몇 개? 2개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겠지. 이거 필기 좀 간단히 할까? 자, 필기해 놓으세요. 시영아, 필기하라고 했어. 했어? 민석이도 뭐해? 필기했어? 아, 그래? 뭘 시키는 거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 이 녀석아. 자, 4페이지 질문 더. 자, 넘겨봅시다. 165페이지. (165페이지) 1147번까지 숙제했니? 질문 있는 사람? 47번. 이번에 3번 풀었구나. 자, 그럼 47번도 푼 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 7번 보세요. 아니, 같이 읽어보자. 0, 6, 7, 8, 9 5개의 숫자가 있는 거네.
여기서 4장을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랍니다. 4자리 자연수라는 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만들 건데, 그지? 조건이 있어. 그 만들어낸 4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답니다. 자, 다들 필기 준비해. 생각보다 거대하게 큰 숫자의 배수를 찾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짝수. 그러니까 2의 배수. 지금 또 필기하지만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썼던 교재 확인하면 있습니다. 뭐 기억 잘하고 있으면 지금 대답하면 되고. 2의 배수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얘들아? 2의 배수 만드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 20 커져. 20 커져.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 숫자 보자마자 2의 배수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뭐? 시영아 뭐? 1의 자릿수가 뭐가 되는데? 1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가 0, 2, 4, 6, 8로 끝나면 2의 배수. 그게 바로 짝수. 아니? 뭐 지금 말을 못한 거지 다들 내용은 알고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들 입 밖으로 이거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들 의미는 알고 있는 거. 지금 뭐 아까 미교 걸었어. 20 커진다고 했나? 그러니까 뭔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20 커진다는 말은 사실 잘못된 거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적진 않을 건데 홀수는 어떻게 만들어? 홀수 1의 자릿수가 1, 3, 5, 7, 9로 끝나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지금 문제에서 말했던 두 번째 3의 배수 만드는 방법. 기억나는 사람 말해봐. 3배수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알고 있는 사람 있나? 뭐라고? 1의 자리 수하고 10의 자리 수하고 함께 3의 배수. 좀 부족해. 지우 알고 있어? 기억나는 사람 없어? 3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은 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1, 1, 1, 2, 3, 5 잠깐만. 이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숫자 크거든? 111만 2352라는 숫자를 설명이 예를 들었어. 근데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원래는 얘들아 봐봐. 원래 이렇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나오면 3의 배수, 나머지가 1이나 2가 나오면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결정을 짓는 건데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 그 빨리 찾는 방법이 뭐냐?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들 1, 1, 1, 2, 3, 5, 2를 다 더한 결과가 1, 3, 5, 8, 15 이거 15 나오거든? 그렇게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들을 싹 다 더한 결과가 3의 배수면 이거 3의 배수 맞죠? 얘가 3의 배수잖아? 그럼 이 숫자도 3의 배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3의 배수를 찾는 거야. 됐니?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선생님한테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던 것일 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이건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고 3의 배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3의 배수가 어떤 큰 자연수가 나왔을 때 그 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다. 하나 더. 사의 배수는 이것만 지키면 돼. 숫자가 아무리 커도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37만 5428이라는 큰 숫자 예를 들었어. 근데 이게 실판 사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여기 끝 두 자리 있지. 28. 그 28이 사의 배수 아니야? 사의 배수 맞죠? 그럼 이 앞에 거 확인 안 해도 돼. 이거 사의 배수 맞습니다. 끝 두 자리로 확인하면 돼. 끝 두 자리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연결되는 그 숫자 두 개만 사의 배수가 맞으면 된다고. 이거 사의 배수 맞잖아. 28이. 그 다음 이것도 솔직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5의 배수 어떻게 만들지? 5의 배수 만드는 방법 1의 자릿수가 0이나 5로 끝나면 되겠죠. 그러면 5의 배수 한 개만 더 해보자. 9의 배수 9의 배수 3의 배수랑 같다. 의 배수가 완전히 같아. 이것도 이해 한번 들어줄게. 이거 원래 부로 나눠봐야 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 18 나오거든? 근데 그 18이 9의 배수가 맞죠. 이렇게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를 다 더한 게 9의 배수잖아. 그럼 이것도 9의 배수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10의 배수 만드는 방법은 뭐지? 1의 자리 숫자가 10의 배수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지.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를 더 알고 싶다면 말로 할게 6의 배수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 6의 배수는 어떤 배수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게 6의 배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6의 배수를 만들려고 하면 1의 자리는 짝수로 끝나게 그리고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6의 배수. 됐니? 지금 결과한 때 안 했다고 하지 마. 그냥 오늘 처음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새롭게 외워야 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을 만한 거. 이미 알고 있을 만한 거. 알고 있을 만한 거.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새롭게 기억을 해야 된다면 이거 정도는 꼭 외워줘.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럼 얘들아 문제로 돌아가서 누구의 배수를 만드는 거였어? 3의 배수 만드는 거였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가 1000의 자리 뭐 넣고 100의 자리 뭐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어떤 숫자들을 넣었을 때 그 숫자들을 더한 결과가 3의 배수가 되는지를 찾아야지 먼저.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어쨌든 네 자리 자릿수 만들면 여기서 몇 개 선택해야 되지? 네 자리 자릿수 만들려면 이 숫자 중에 몇 개 선택해서 집어넣어야 돼? 4개. 근데 그 4개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선생님 안 보고 뭐해? 4개의 합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물어볼게. 여기 중에서 내가 4개를 뽑았을 때
그 합이 제일 작게 나오는 게 얼마? 내가 이 중에서 4개를 뽑을 거야. 그 뽑은 4개의 합이 최소일 때는 얼마까지나 가능하지? 21. 요 앞에 4개. 0, 6, 7, 8.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합이 21부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게? 최대 얼마까지 가능해? 30? 30까지 가는 건가? 6, 7, 8, 9 선택하면 30까지 가능한 거 맞아? 그런데 나 지금 무슨 배수 만들 거라고? 3의 배수 만들 거니까 내가 선택한 4개의 숫자에 비해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경우는 21이 되는 경우, 24가 되는 경우, 27이 되는 경우, 30이 되는 경우. 이거부터 선택해야지. 어떤 숫자를 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20일 되는 게 아까 누구 선택했을 때였는데, 누구 선택할 때 20이 되는 거 합이 0, 6, 7, 8 가지고 선택했을 때 합이 21. 그럼 얘들아 얘네들 가지고 4자리 만들잖아?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24 만드는 방법 생각해봐. 24 만드는 방법 생각해보세요. 있으면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 0789 0789 있어? 0789 선생님 확인해 볼게. 24 맞네. 이게 24가 되는 방법 맞네.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어도 3의 배수 되는 게 맞네. 한 번 더 물어볼게. 27 만드는 방법. 맞아, 없어. 30 만드는 방법은 6789 저기 있는 게 마지막 숫자들 6, 7, 8, 9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들아 경우를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부터 4자리 만들 거야. 1번부터 가자. 1번부터 갑시다. 쓸 수 있는 숫자가 0, 6, 7, 8이야. 지금 봐봐. 0, 6, 7, 8 가지고 4자리 만들 거야. 천의 자리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6, 7, 8 중에 하나니까 3가지. 1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또 3개. 왜? 숫자 하나 빠졌겠지만 이제부터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지? 두 번째 경우도 천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7, 8, 9 중에 하나야. 하지만 100의 자리부터 0이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3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마지막 세 번째. 천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100의 자리 3가지, 10의 자리 2가지, 1의 자리 1가지. 얘만 4팩토리얼 가져가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몇 개? 18개, 18개, 24개. 18개, 18개, 24개를 더한 게 정답이 된다. 그래서 60까지가 최종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 내가 어떤 자연수나 문자를 나열할 때 요거 이제 시작합시다. 나열할 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문제가 원하는 숫자나 문자가 몇 번째 오는 게 맞는지를 묻는 문제들. 1148번 보세요. 누구를 가지고 1, 2, 3, 4, 5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데 얘들아?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만의 자리, 천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지금 봐봐.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다섯 자리 자연수는 12,345니 제일 큰 숫자는 54,321 되는 거 맞아? 제가 좀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 총 몇 개게? 720. 아니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이니까 120까지야 120까지 6팩토리얼이 720까지고 5팩토리얼은 120까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가 120개가 있는데 질문 그 중에 누구보다 큰 수? 32,000보다 큰 수 좀 찾아달래. 얘들아 32,000보다 크려면 칠판봐. 여기 3만으로 시작하고 4만으로 시작하고 5만으로 시작한 애들만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니? 이거는 무조건 32,000보다 큰 거 맞지? 그럼 여기 묶어서 계산할게. 여기 묶어서 계산하자.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몇 가지? 4나 5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그럼 32,000보다 커지는 거 맞거든. 이걸 따로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어서 한 번에 묶어서 하려고. 두 가지.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얘들아 만의 자리에는 4나 5 중에 하나 넣을 거니까 두 가지.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네 가지. 맞잖아. 5개 중에 하나 썼잖아. 그럼 나머지는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4만일 거냐 5만일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 얘보다 커질 거거든. 이미 만의 자리가 얘를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중에 32,000보다 큰 수, 그들 중에 4만과 5만으로 시작하는 숫자의 개수는 48개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맞아? 근데 3만은 함부로 계산하면 안 되죠. 3만은 이제 얘들아 요것만 집중할게. 3만 썼어. 그럼 3은 이제 못 쓰는 거야. 근데 누구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32,000. 그럼 여기 1000의 자리 무조건 누구 와야 돼? 다시 물어볼게. 1000의 자리 절대 오면 안 되는 숫자가 누구야? 1. 그럼 다시 물어볼게. 1 빼고 나머지 숫자는 다 와도 되나? 3은 못 온다고 끝났고 2 무조건 올 수 있죠. 2가 온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오는 숫자들이 나머지가 0보다 큰 애들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커지는 게 맞아. 그럼 결론 1000의 자리는 누구만 아니면 된다? 1000의 자리는 누구만 아니면 된다? 1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1 빼고 다 와도 돼. 그럼 몇 가지? 3가지. 100의 자리는?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얘는 18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66가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네. 4번 정답이었잖아. 자, 한 문제만 더. 자, 집중해서 한 문제만 더 끝내자. 1151번 보세요. 집중. A, B, C, D, E를 밑줄 그어줘.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 무슨 말이지? 우리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찾을 때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들이 배치가 돼 있지? 맨 앞장 펼치면 A로 시작되는 단어. 막 넘기고 맨 뒤쪽 보면 Z로 끝 시작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이 5개를 다 써서 만들 수 있는 칠판 선생님 봐. 얘를 다 써서 내가 만약에 사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전에 적혀있는 첫 번째 단어는 누구야? 첫 번째 단어 5개를 다 쓸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사전을 만들 때 다시 가정할게. 이 5개의 알파벳을 다 써서 사전을 만들 거야. 맞아? 그럼 그때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사전의 1번 단어는 누구냐? A, B, C, D, E라는 단어. 2번 단어 누구지?
A 2번 단어 누굴까? 22 아니야. A, B, C, E, D. 하나만 더 할게. 3번 단어 누구게? A, B, 22 아니야. C D, C, E. 무조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할 거야.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지 않아서 헷갈리는구나. 어렵지? 그럼 이 정도는 해볼까? 이것도 5개 나라는 거니까 단어가 120개일 건데 마지막 120번째 단어는 누굴까요? E, D, C, B, A라는 단어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전의 마지막 단어가 되는 거야. 그 대신 여러분들 몇몇은 지금 대답 잘, 미국이 좀 대답을 잘하는구나. 근데 헷갈리는 게 맞지. 사전을 찾아본 세대가 아니니까. 이것도 겨울방학 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힘들면 선생님 뭐하라고 그랬지? 맞아. 숫자로 치환해서 앞쪽에 있는 알파벳을 1로, 2로, 3으로, 4로, 5로. 그럼 알파벳을 나열하는 것보다 숫자의 크기를 나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봐. 이제 시작하자. 질문. 어떤 단어? 어떤 단어? D, C, A, E, B. D, C, A, E, B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몇 번째 단어인지를 묻는 거 말하는 거 맞아? 그럼 D가 얼마였어? 숫자로 따지면 43,152가 이 숫자가 몇 번째 단어인지를 묻는 문제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찾으러 가자.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11,111. 근데 내가 찾는 단어가 4만대로 시작하니까 좀 크게 건너뛸까? 앞자리, 만의 자리 얼마인 거 건너뛰어도 돼. 만의 자리 숫자 뭐 사용되는 것들? 얘보다 작은 것들 다 건너뛰자고. 몇 만으로 시작하는 거야? 어? 지금 순서대로 나열 거잖아. 얘가 몇 번째인지 찾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얘보다 작은 숫자들이 앞줄이 되게 많아. 기본적으로 만의 자리 숫자가 얼마가 사용되는 게 작아? 만의 자리가 얼마일 때 얘보다 작니? 1만, 2만, 3만들이 다 작지. 맞습니까? 그래서 1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다 빼버릴 거고 2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다 뺄 거고 3만으로 시작한 숫자도 다 빼버릴 거야. 왜? 얘네들도 얘보다는 앞에 있는 숫자들 테니까. 그럼 만의 자리 1 들어왔어. 천의 자리 올 숫자 몇 가지? 4가지. 백의 자리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24가지. 이게 무슨 뜻이야? 뭐가 24개라는 뜻이니? 얘들아, 뭐가 24개라는 뜻이야? 1만으로 시작한 숫자가 24개라는 뜻이야. 그럼 2만으로 시작하는 거, 3만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일까? 이것도 당연히 24개씩 있겠네. 24개씩. 그래서 일단 결정됐어. 얘보다 앞쪽에 있는 숫자가 최소 24개, 24개, 24개 합쳐서 72개. 72개보다는 뒤에 있는 숫자가 맞아.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드디어 내가 정답을 원하는 몇만 대가 시작돼? 4만 대가 시작되는데 4만은 조금 좀 줄여볼까? 얘보다 작은 숫자가 천의 자리를 좀 세분화 시키자. 4만 몇 천? 4만 1천이랑 4만 2천은 얘보다 작은 숫자인 거 맞아? 그럼 4만 1000으로 가는 숫자 가자.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몇 개? 6개. 누가 6개야? 4만 1000으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6개.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몇 개야? 이것도 6개.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드디어 4만 3000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거기다가 100의 자리 누구 돼야 된대? 그럼 4만 3000 다음에 바로 100 나와야 되는 거 맞니? 그럼 남은 숫자 누구하고 누구야? 두 개 누구 남았어? 2하고 5 남았어. 그럼 여기가 25.
43,152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말하는 거 맞겠어? 근데 내가 찾은 숫자가 이 숫자 말하는 거 맞니? 그러면 정답 찾으러 가자. 일단 여기 몇 개의 숫자 있고 72개의 숫자 있고 여기 몇 개의 숫자 있고 12개의 숫자 있고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정답보다 여기 한 개의 숫자가 더 있어. 맞아? 그럼 얘 앞에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야? 몇 개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지? 85개. 그럼 얘는 몇 번째 숫자가 되는 거야? 86번째. 정답 86번째 숫자라고 말을 해주면 일단 문제를 가보겠지. 이렇게 알파벳들을 배열하는 순서를 잡을 때는 헷갈린다면 그 알파벳들을 앞쪽에 있는 알파벳들부터 자연수로 치환을 하면 분명히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보다 숫자들의 크기를 비교해주는 게 수월할 거야. 됐어 얘들아? 자, 클리닉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클리닉 끝나고 남으세요. 클리닉 교실하고 1차 프린트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왔어? 성명이 거기 없는데. 끝나셨나요? 네. 학원비 결제할 사람들 있으면 또 우리요. 돈 없다고. 이따 클리닉 1시간 끝나고 나가라. 가.